비례율,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비례율 계산 사례인데, 그냥 비례율 계산 사례하고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니까 바로 이게 뜨네요. 그죠? 이거 한번 보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비례율 계산 사례. 이 원정동 부동산 중앙공인 이렇게 되놨네요. 뭐 해결사라는 사람이 2019년 3월 29일 날 업로드한 거네요. 보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고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요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중에서 부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수인 비례율 계산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비례율이 잘 나오는 거에 사업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일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검색으로 치면 관련 법령입니다. 법제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요. 법제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그렇지? 그러면은 법제처 한번 들어가 봅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로 들어갈까요? 한번. 네, 나오네요. 그죠? 네. 법제처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검색어에다 한번 쳐볼까요? 여기 뭐 검색하는 자유가 있네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치고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네요. 여기 그죠? 뭐 특례법이 나오고 특례법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오고 그죠? 여기 2019년 1월 올해 2019년 1월 7일 날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됐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시행령은 2018년 12월 31일 날 일부 개정이 됐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나와 있고 참고적으로 뭐 여기 자치법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가 나와 있네 보니까 뭐 가평군 건축조례 뭐 여러 가지 뭐 강화군 건축조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다 집어넣고서 한번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비례율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제처 가서 파일을 올려놨으니 이분도 법제처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한글하고 PDF로 여기다 갖다 놨네요. 보니까 여기서 다운받아가셔도 되고 법제처 가서 다운받아도 되고 괜찮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 법령을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직접 다운 것은 아니니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맘 놓고 다운받아 가세요.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지금 막 추진하기 시작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초기 단계의 수익률을 따져보기 위해 필자가 몇 가지로 비례율을 계산해 본 자료입니다. 이건 실무 자료네요. 그죠? 실제로다가 학습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실무 검토 자료 올려놨네요. 보니까. 간혹 수치상의 오류들도 약간씩 있을 수 있으니 비례율 계산을 하는데 이해용 자료로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놨고요. 여기 이제 뭐 이제 비례율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자료 데이터가 여기 있네요. 보니까 기본 자료에서 40세대짜리 5층 나홀로 아파트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각 세대의 대지지분 현재 총 40세대인데 40세대에서 대지지분이 11.24평, 11.78평, 13.5평 이렇게 3개의 대지지분이 있고 여기 11.24평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0세대 그리고 나머지가 5세대 합쳐가지고 총 40세대고 그 다음에 현재 총 대지지분이 1533제곱미터 해가지고 463.8평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이 172%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용적률은 가설계 도면을 그려 보아야지만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혹 이 용적률을 최초에 어떻게 어디 가서 찾는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용적률은 건축 설계사가 가설계 도면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 계산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 토지를 가서 보고 뭐 도로 조건이라든가 또는 뭐 북쪽의 일조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그러고서 만들어내면 아주 전문적인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이거 찾아내기 쉽지 않고 단 이런데 오래 종사했던 공인중개사나 또는 건축을 하는 분들은 짐작으로 땅 모양을 보고 여기는 한 용적률 몇 프로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다가 그림이 잘 나온다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거기 그림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 그 부천시 원정 지역 대비 용적률이 비교적 적게 나온 편이 그랬거든요. 192%면은 참고적으로 부천시의 그 용적률은 최대 용적률은 230% 주거든요. 또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 용적률에 대해서 용적률이 저게 뭔가 하고 생각할 아주 그 초보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용적률이라 하면 그 건물을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얼마큼 뚱뚱하게 질 수 있는가. 뚱뚱하다는 게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래도 그게 맞아 굉장히 표현이 쉬울 것 같아서 건물이 뚱뚱하면 그만큼 넓다는 얘기죠. 넓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예요? 네, 용적률이 클수록 좋다는 얘기죠. 여기 용적률은 230%인데 법적으로 최고로 정해졌는데 다른 제약 조건들에 의해서 172%밖에 못 찾아먹으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근데 이왕 나온 거니까 뭐 데이터 가지고 한번 용적률 가지고 비례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용적률 적용 건축 연면적 해가지고 요거는 보면은 대지 면적 아까 나와 있죠. 대지 면적 460평 용적률 1.72 그래서 460 곱하기 1.72니까 790평 이게 연면적이 790평 나왔거든요. 총 사업비 등 건축비 해가지고 요거는 요 연면적에다가 한면적 한 평 짓는 건축비를 해가지고 곱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90평 곱하기 550만 원이니까 약 43억 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총 사업비거든요. 대개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550만 원인데 여기는 뭐 이주 비용, 뭐 지하 파는 비용,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철거 비용, 뭐 금융 비용 이런 걸 여기다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갖다가 평당 건축비라고 한 이 부분도 550만 원 잡았으면 그냥 550만 원을 밀고 나가고 하는 게 실무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 평가 총액 그래가지고 종전 토지 평당 평가액 곱하기 대리 면적. 근데 여기 요 사람이 검토한 요 지역은 대리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보면은 1,000만 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토탈 면적이 460평이라 그랬죠. 그래서 460평 곱하기 1,000만 원 평당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46억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값으로 46억 원 쳐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제 준공 후 예상되는 아파트 내역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토지가 이렇다 보니까 뭐 수익이 나오기 어렵고 그러니까 내집 주고 내집 받는 그런 개념으로 40세대 부수고 40세대를 짓는 거예요. 즉 1대1로 건립을 하는 건데 공급 면적 규모 및 세대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26.5평형 10세대 17.5평형 30세대 해가지고 합계 40세대를 지으려고 설계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설계 뜬 거죠. 이제 집은 평수별 종전 가액을 보니까 시세 반영 평가 토지 기준 추산 평당가 해가지고 1,000만 원 아까 있었죠. 여기 시세 한 1,000만 원 간다고 말을 참 어렵게 써놨네요. 뭐 시세 반영 평가 토지 가격 추산 평당가 뭐 하여튼 1,000만 원 정도로 가는 거로 봤고 이제 그래서 여기 평형이 보면 11.24평을 A라고 표시했고 11.78을 B라고 표시했고 13.5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C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평에다가 평당 가격 토탈 가지고 있는 11평에다가 평당을 곱하니까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억 2천 그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이게 뭐가 바뀌었네요. 그죠? 맞네요. 요 11.78평짜리는 1,000만 원 곱해주니까 1억 1,780만 원. 그 다음에 13.5평짜리는 평당 1,000만 원 곱하니까 13.5평 곱하기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거는. 비교용 참고자료 그리고 주변 나홀로 아파트 분양가 사례 아래에 올려놓은
분양 찌라시 참고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잘 써놨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밑에 내려가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동네에서 2019년 겨울,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그 사이의 겨울, 그때 분양한 내용들이거든요. 보니까 여기 뭐 나와 있죠, 보면. 703호가 전용이 22.29, 그러니까 22평 조금 넘는 전용 아파트가 3억 6,500에 분양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다 분양 완료가 돼 있어요, 보면은. 또 뭐 층수가 좋은 데는 뭐 3억 7천에도 분양됐고, 층수가 낮은 데는 3억 5천에도 분양됐고, 평균 한 3억 7천 정도, 6, 7천 정도에 분양이 됐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22평 전용이 3억 한 6, 7천에 분양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아래 올려놓은 분양 찌라시 참고하세요 써는 게 그 내용 써온 거거든요. 그래서 28평형 그러면 요것도 한 22평 되죠. 그래서 한 3억, 여기 좀 작게 잡았네요. 분양가 3억 3천으로 받고 평균. 그 다음에 20평형 요거는 분양가 한 2억 3천으로 받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이 정도 크기면은, 빌라도 거의 여기 육박하거든요. 이거 참,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비교 사례 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율 산정을 위한 자료 정리 해가지고, 총 사업 수익이, 자, 보세요. 2억 3천짜리가 30세대죠. 그 다음에 3억 3천짜리가 10세대예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 하니까 102억. 그래서 분양하는 시점에 같이 평가를 하니까 102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사업 비용은 아까 계산했죠. 연면적 790평에 550만 원이니까 43억 원 나왔고, 종전자산 평가액은 463평 곱하기 1000만 원이니까 46억 원 나왔거든요. 자, 이제 비례율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숫자가 나왔으니까. 비례율 해가지고 총 사업 수익에서 총 사업 비용 빼는 거거든요. 102억에서 43억 원 빼고, 그걸 얼마로 나눠요?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46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하니까 비례율이 약 126% 나왔거든요. 이 126%도 그쪽에 이제 아파트 분양 잘 되고 막 이런 지역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쪽 지역에 지금 이 정도면 그냥 보통이지 이렇게 막 쏙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난데, 이 중에서 이제 또 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반대하는 분들을 막 그냥 무릎 써가면서 이 정도 수익 내자고 막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붕 평수별 권리가액 요게 있는데, 요게 왜 계산하는가 보면은 아까 그랬죠? 평수가 21.24평, 요거 뭐 11.24, 11.78, 13.5 해가지고 각각 이름을 A, B, C 평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냥 알기 쉽게 붙여놓은 거예요. PY라는 건 평이라고 그냥 붙여놓은 거거든요. A타입 평이 아까 그 권리가액 계산했죠? 아니, 종전가액이죠? 종전가액 계산한 거에다가 얼마예요? 비례율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가액에다가 비례율 곱해지니까 1억 4,610만 원 나왔거든요. 대략 한 2천만 원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집을 부수고 새로 지었을 적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2천만 원 정도 이득 보고서 이거 귀찮은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시행하기가 썩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B타입, B타입 지분을 가지고 있는 11.7평 지분 가진 사람의 종전가액이 1억 1,780만 원인데, 거기다가 비례율을 1.26 곱하니까 1억 5천. 뭐 마찬가지로 C타입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1억 7,55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3,500짜리가 1억 7,500 되면 얼마 남나요? 이거 보면 한 400만 원 남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4천만 원 남네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이거 재건축이 마무리 짓고 났을 적에. 근데 여기서 아까 요 분양가 사례 있잖아요. 요걸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져 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재건축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자, 이번에는 개인 분담금을 구하는 건데, 내가 분담금 얼마 낼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 권리가액을 만들어놨죠, 이게, 그죠? 네, 권리가액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만일 B, 아까 이제 11.1평짜리가 된 B형이 20평형을 받는다면은 2.3억 원, 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얼마예요?
그 사람, 권리가액이죠, 권리가액. 예, 권리가액을 빼지니까 7,690만 원이거든요. 이 7,690만 원의 권리가액을 내줘야 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권리가액에다가 분담금을 더하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분양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을 빼주니까 분담금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이제 B타입을 말했네요. 28평형을 분양받는다고 해놨어요. 28평 아까 3억 3천이라고 그랬죠, 사례가액이. 3억 3천에서 자신의 권리가액이죠. 권리가액 1억 5,310만 원을 빼니까 1억 7,690만 원의 분담금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분담금하고 자신의 권리가액을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여기 분양가가 나오는 거고,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은 분담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가장 큰 C, 여기 아까 13.몇 평이었었죠. 20평형을 받는다면, 자, 보십시오. 2억 3천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적에 이 사람이 C타입이 평이 1억 7천 종전 그 가치 평가액이 1억 7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억 3천에서 2억 7천 패니까 5,400만 원 분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집 주고 새집 받으면서 5천만 원 분담금 내고 이런 사람은 괜찮은 거죠. 자기 땅 지분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다 뭐 나왔죠. 뭐 C가 28평을 받는다면은 1억 5,400만 원을 내는 거 이것도 커죠. 1억 5,400 내가지고 3억 3천에 팔면 되는 거죠. 3억 3천에 팔려요. 여기 이쪽 주택에 지금 이 정도 되면. 입지가 좋아가지고 잘 팔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수익률에 대한 비례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났거든요. 요즘 이거 부천 지역의 100세대 이하의 소형 나홀로 아파트 시행 및 총공사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55만 정도로 잡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작게 나오는 것은 사용자재 등급 및 건축 시공의 대중 인지도에 따라 어느 정도 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봅니다. 현재 전용 17평 구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새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실제 5, 6평 정도 늘어나며 8천여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의 메리트가 있는 재건축인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고, 특히 연세 드신 노인분들, 소유권자들은 재건축 사업 동참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종전 재산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있다면 재건축을 한다 해도 별로 이득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는 이치입니다. 그거 써놨죠. 지금 요게 이렇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여기 뭐 계산어가지고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걸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돈이 될 것 같아서 재건축을 하는 건데, 재건축으로 새 집을 분양받아도 막상 팔고 나가려면 이득이 크게 없다는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노후도는 심하지만 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낡은 아파트 단지들도 은근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 분석 사례는 관련 지식 해박한 부동산 중개업소 잘 찾는 것도 투자자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잘 따지는 거 없고, 대개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이분들도 돈 버는 촉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원리 원칙 따져가지고 자기 발달되어 있는 촉감, 돈 버는 촉감하고 같이 접목시키면은 금상첨화인데, 그건 없고 그냥 바탕 없이 촉만 발달한 분들은 잘 나가다 한 번씩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 흐름 변수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수치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역을 따져가지고 토지 분석부터 해준다 그런다면은, 일단은 뭐 지금은 안 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뭐 길면 5년, 6년도 가겠지만, 원래 재건축 투자가 뭐 5, 6년 이렇게 보고 오는 거지, 뭐 1, 2년 바로 뭐 번개치기로 해서 되는 경우는, 그런 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보면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볼 적에는 우선 입지나 그다음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그림이 잘 올라가는가 이런 걸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모르면은 투자가들은 이런 분석을 할 줄 아는 공인중개사를 또 어떻게든 간에 발품 팔아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그런 공인중개사를 파트너 삼고 투자 물건 찾아서 투자하면은
훨씬 더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이 강의하는 본인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건축법 기초 내용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고 그래가지고, 토지 보면은 뭐 도로 여건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북쪽 도로의 그 일조권 침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접 건물 간의 그 대지 간의 간격, 인격거리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고, 또 이런 일을 이제 처음에 한 10여 년 전쯤에는 이런 거 하게 되면 백전백패해서도 맨날 감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남의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깨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이런 자료 같은 거 다 찾아다가 분석해가지고 그러고서 될 만한 데 찾아가지고 하고, 아무리 뭐 싸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 금매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입지를 갖추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이제 다음 동영상 때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왜냐면 이게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역시나 뭐 조금 알려고 공부한 거 가지고 강의할 수준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도 투자하는 분들이 저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아는 정도의 또 강의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여기 뭐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그 현재 이쪽 지역에 그 분양하는 거, 분양 찌라시 집어다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고. 참고적으로 여기 이 사이트는 그 저기 뭐야,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로주택 정비사 비례율 계산 사례, 가로주택 정비사 비례율 계산 사례, 계산 사례라는 키워드가, 비례율 계산 사례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차분히 보시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짤막하면서도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집어넣고, 인터넷 강의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사실을 내용대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강의 100번 들어봐야 그 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무 내용 갖다가 그대로 이 필자가 한번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는 웬만해도 상관없겠지만, 보다 정확한 수익률 계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의 분양지 등을 수집하여 비례 사례 분양가를 적용해봐야 그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프랭카드 붙었다가 시지부지 끝나거나 잊을만 하면 또 시작했다 하기를 반복하는 재건축 지역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비례율을 계산을 함으로써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른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재건축 조합이 발족한다 해도 삐그덕거리는 것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이 비례율 계산하는 거 왜 하는지 알겠죠? 이래서 비례율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재건축 바람이 분다고 남의 말만 믿고 묻지마 매입을 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전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 방면 무지한 공인중개사들도 종종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본 포스팅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재건축 수익률 핵심 내용을 초보자도 알아보고 쉽게 풀어 써놓은 자료입니다. 이 방면 초보인 분들은 본 포스팅 내용을 A4 용지에 인쇄해놓고 복기를 반복해 보시면 보다 쉽게 내용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또 다른 가로주택 정비에 관한 자료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요 내용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내용도 제가 강의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고 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여기 가서 그리고 아래 요 이미지는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한 장의 PPT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번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A4 용지에 출력해 놓고 볼펜으로 몇 번씩 베껴 쓰기를 반복해 보세요. 베껴 쓰기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히 이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도 여기다 다 추격해 놨거든요. 해놨는데 지금 뭐 가볍게 본다는 거는 11.24평, 11.78평, 13.5평 3개의 평형을 가진 4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30세대, 또 하나는 5세대, 또 하나는 5세대가 토탈 40세대거든요. 그래서 총 토지 면적이 460평이고, 토지 총 면적이 46평이고, 용적률을 이거 대충 풀이로 이제 임시 도면을 갖다 진짜 대충 그려서 했더니 한 170평 정도, 170%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좀 약한 편이에요, 이 동네 치고는요.
170평 나오고, 이걸 여기 대지에다가 172%로 곱하니까 약 790평의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이 이제 790평 나오고 건축비를 한 550만원 잡아가지고 790평 곱하기 550만원 했더니 43억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 감정 평가액이 평당 1000만원으로 잡았을 적에 46억원 나왔어요. 그래서 각 보면은 평형별로다가 ABC 평형별로다가 이렇게 보면은 평가액이 1억 2천만원, 1억 7천만원, 1억 3,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 수익을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위에 봤던 거 있죠? 실제 주변 분양가액 해가지고 2억 3천짜리를 30세대에 짓고 3억 3천짜리를 10세대 져가지고 40세대 1대1 똔똔으로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치니까 102억의 총 수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용을 550만원으로 잡았죠. 790 곱하니까 43억원 나왔어요. 43억원 나왔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액이 463평을 1000만원 곱하니까 4억 6천, 46억원 나왔고, 이렇게 이제 해놨고, 비례를 하니까 사업 총 수익이 102억원 나왔고, 102억원에서 사업비용 빼주고, 거기다가 종전 평가액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나왔어요? 1.16인데 곱하기 100 해가지고 126% 나온 거거든요. 지분별로다가 권리가액이 A형, B형, C형이 있을 적에 A형은 권리가액이 1억 4천, 1억 1천, 집 권리가액 지금 하는 거죠. 그래. 좀 전에 아까 나왔죠. 종전평가액에다가 비례율 곱하는 거죠. 종전평가액에다가 비례율 곱하니까 얼마예요? 아파트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 본인의 권리가액은 1억 4천, 1억 4천, 1억 5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분 평수별 권리가액 분담금액 해가지고 20평형 아파트 분양받을 적에 만약에 11.24평 가지는 A타입이 2억 3천짜리 20평형을 받으면은 자신의 권리가액 1억 4천을 빼주게 되면 8,39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78평 가진 사람은 7,690만원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13.5평 가진 사람은 2억 3천짜리 집에 아파트에 들어갈 적에 5억 4,050만원을 5억 4,500만원을 내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또 28평형 하나 써놨네요. 보니까 28평 받을 때는 3억 3천짜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예요? 1억, 여기네. 제일 작은 거 A타입이네. 그죠? A타입, 여기 있구나. A타입이 제일 큰 아파트 받으려면은 1억 8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B타입 지분을 가진 사람이, 제일 큰 거 받으려면은 1억 7천 내야 되고, C타입 지분을 가진 사람이, 제일 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은 1억 5천 450만원을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한 장으로 축약해 놨거든요. 요거만 해가지고서 요거를 한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찾아가면서 마치다 보면 비례율에 대해서 머릿속에 박힙니다. 이거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보지 않고 이해만 해가지고는 실제로 뭐 할 때 얼른 안 돼. 이게 보면 이상하다. 총 사업비용이 밑으로 가나, 이게 밑으로 가나 막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뽑아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표 있죠? 요거는 비례율에 대해서 가장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단지가 막 크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평당 공사액에다 뭐 복잡한 게 막 들어갔겠는데, 가장 기본 핵심은 요거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범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강의 이거 들으시고 좋으셨으면은 거기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측 아래에 보면은 구독 버튼 있거든요. 그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강의 계속해서 올릴 건데, 강의 올릴 때마다 그 표시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들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